안녕하세요. 미니멀 개발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MVVM 패턴으로 계산기 프로그램 만들기.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프로그램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간단한 계산기 기능에 더하기 기능, 빼기 기능, 곱하기 기능, 기능적으로 보면 상당히 간단합니다. 메인 프로그램의 화면은 왼쪽에 보이는 것과 같고요. 기본적인 골격은 이전 시간에 만들어 놓았던 프로그램하고 같습니다. 모델, 뷰 모델, 뷰 모델, 메인 화면. MVVM 패턴의 기본적인 골격을 자세하게 소개를 할게요. 왼쪽에 보이는 화면 아이템스 컨트롤을 사용해서 간단하게 만들었고요. 화면에 나오는 내용이 정사각형이고요. 아이템스 판넬 템플레이트 이 안의 내용은 랩 판넬을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가로 세로 기능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리엔테이션. 이거를 얘를 바꾸게 되면 세로로 나오게 됩니다. 다시 가로 형태로 바꾸게 되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 옵션을 통해서 가로이냐 세로이냐 그거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에서 스택 판넬을 사용해도 됩니다. 스택 판넬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정사각형에 순차적으로 나오는 기능은 랩 판넬이 가장 적격입니다. 그 다음에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이 아이템스 템플레이트를 데이터 템플레이트 뷰 모델을 바인딩을 시켜줬다는 겁니다. 자, 왼쪽에 나오는 화면이 뷰 모델 이 내용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왼쪽에 나오는 화면은 이 뷰 모델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요. 뷰 모델 그 내용은 바로 여기입니다. 모델이라는 내용 안에 여러 개를 넣었을 때 모델이라는 옵저버 컬렉션 배열에 계산기 항목을 넣었고요. 그 항목들이 순차적으로 출력이 됩니다. 그 항목들이 순차적으로 등록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템스 템플레이트를 하나 더 추가를 했는데요. 컨트롤 템플레이트라는 거를 추가를 해서 스크롤 뷰어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면 폼의 내용을 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말합니다. 자유자재로 사이즈를 키웠을 때 일정 비율로 커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스크롤 뷰어. 사용법은 간단해요. 이렇게 선언만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블록을 합계를 표시해주는 부분 str 토탈을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메인에 나타내는 항목입니다. 내용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네이버의 계산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1 플러스 1 더하기 2 더하기 3 결과를 보고자 할 때 접속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다시 시도해 주세요. 엄연히 이런 부분들은 입력을 못하게 막아주면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에서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막아주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1 더하기 2 플러스를 눌렀을 때 더 이상 입력이 안 됩니다. 그리고 1, 2, 3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하나, 둘, 셋. 더 이상 지울 항목이 없기 때문에 비활성화가 됩니다. 이런 내용들 여기서 버튼의 비활성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할게요. 메인 화면에 나와 있는 항목 중에 뷰 모델 이 버튼의 활성화를 담당하는 역할은 이 커맨드 바인딩 비활성화, 활성화를 결정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모델이라는 옵저버 컬렉션에 모델 클래스를 등록을 해주었습니다. 이 내용은 뷰 모델의 하나의 객체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하나씩 추가될 때마다 버튼이 하나씩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하고 연계되는 부분은 바로 데이터 템플레이트 뷰 모델. 여기에서 뷰 모델 생성자에서 모델을 초기화를 해주고요. 옵저버 컬렉션의 모델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초기화를 시켜줍니다. 모델이라는 내용을 이만큼 추가를 해주면 메인 뷰에 버튼들이 하나씩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뷰 모델은 이겁니다. 그러면 데이터 콘텍스트는
메인 윈도우의 데이터 콘텍스트 뷰 모델, 그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데이터는 여기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메인에서 각각의 항목들을 표시해주는 내용들은 바로 뷰 모델, 이 내용이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바인딩에 커맨드 파라미터에 바인딩을 해줬습니다. 바인딩만 해줬을 경우에는 모델이라는 내용만 바인딩이 되는 것입니다. 버튼에서 바인딩을 했을 경우에 릴레이 커맨드라는 것으로 이스큐트와 캔 이스큐트를 등록을 시켜줍니다. 이벤트를 등록을 시켜줍니다. 캔 이스큐트에서는 버튼의 활성화 유무를 결정을 하게 되고 조건이 만족을 했을 때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 아까 제가 백스페이스를 눌렀을 경우에 0 이상일 경우에 true가 되는 겁니다. 문자열이 하나라도 있으면 지울 수 있게끔, 그리고 소수점이 있을 경우에는 중복 방지를 하는 기능, 그랬을 때 true가 되게끔 이 내용이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만족을 했을 때 실행이 되는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샌더가 모델일 경우에 샌더를 모델을 형변환을 해서 아래와 같이 조건들이 만족을 했을 때 문자열을 처리를 여기서 해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보면 초기화 기능, 소수점하고 숫자일 경우에 문자열을 보여주는 기능, 문자열을 지웠을 때 삭제하는 기능, 그리고 이꼴을 눌렀을 때 합산을 해주는 기능, 그리고 연산자일 경우에 더해주고 빼주고 하는 그런 기능들, 여기에서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여기에서 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함수는 간단하게 연산자라는 것을 여기서 만들어서 더하기일 경우에 빼기일 경우에 여기에서 연산을 각각 처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뷰 모델에서 일부만 삭제를 하고 삭제를 했을 때 메인 화면에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3개만 나오죠. 모델에 3개의 항목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요. 다시 여기서 원상복귀를 하고 빌드를 해주면 원위치가 됐습니다. 삭제를 한다고 해서 바로 반영은 안 되고요. 빌드를 했을 때 나오게 됩니다. 이전 시간에 만든 포스 프로그램하고 소스는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격은 비슷하고요. 모델, 뷰 모델, MVVM 패턴은 동일하고 다른 개발자들도 이런 내용을 토대로 MVVM 패턴 형태로 개발을 한다면 어떠한 프로그램이 됐던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MVVM 패턴을 이용한다는 것은 다른 개발자와 어떤 약속을 통해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각자 맡은 역할에서 개발할 수가 있고 약속된 내용이기 때문에 서로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동일한 패턴을 유지를 한다면 분석할 필요 없이 정해진 패턴 내에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개발자가 계산기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이런 형태로 하나씩 추가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MVVM 패턴을 이용하지 않고 이런 형태로 일일이 만든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직접 기입을 하겠죠. 1, 2, 3 사이즈 맞추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자, 여기서 버튼 1 이렇게 일일이 다 이벤트를 생성을 해주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벤트를 하나 버튼마다 이렇게 만드는 거하고 이렇게 추가하는 거하고 내용이 두 개의 폼은 같은 목적이지만 코딩하는 방법은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만들으라고 하면 전 못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렇게 개발을 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렇게 배우는 것보다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MVVM 패턴을 처음부터 이런 습관을 들인다 그러면 개발하는데 상당히 편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요. 짜증이 나겠죠. 사이즈 바꾸는 것도 힘들고